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 좀 겁이 나고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제 현재 재정적 상태가 너무 매우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늘상 18번처럼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편의점 알바를 27살 때부터 해서 15년을 존버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더불어 편의점 알바도 제가 뜻이 아닌 타의 뜻에 의해서 아쉽게도 편의점 알바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5년을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진짜 개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남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일해왔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뜻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경력이 있고 무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 일을 써주지를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이 때문에 안 써주고요. 두 번째, 강남 쪽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편의점에서 일을 오래 했으면은 강북에서 굳이 일할 필요가 있냐, 이런 선입견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솔직히 일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3년여 동안은 신사 가로수길 본점에서 제가 무려 13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인근 주변의 단골 손님들과 혹은 건물주에서 제가 다시 점주들이 바뀔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겨울 때마다 저는 다시 가서 재취업을 하고 또 그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무려 13년을 일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변화의 바람, 그 중국 관광거리, 특화거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가로수길이 프랜차이점, 대형 브랜드명들이 다 하나둘 들어서고 있을 때, 제가 일했었던 그 가로수길점 세븐일레븐, 전 세븐일레븐에서 일했었어요. 거기서 그 변화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폐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어서 집 주변 반경 가까운 곳에서 면접을 10번 넘게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나이 때문에 안 됐고, 두 번째는 강남 쪽에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거기서 계속 일하지 왜 여기서 일하냐, 이런 선입견을 또 갖고 계셔서 써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면접을 받고, 또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편의점 알바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 세상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봤던 것이 그곳이었고, 성격도 많이 좋아졌고 밝아졌고, 그리고 가끔 이제 감정적인 노동자로서 저도 우울증도 온 적도 있고 우울증 약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운 좋게도 또다시 똑같은 방향, 똑같은 그곳에서 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신사역 1번 출구에 있는 신사 본점이라는 세븐일레븐에서 제가 무려 2년 6개월을 일했어요. 점주님도 좋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곳에서 일하면서도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장사는 또 잘 안되고, 또 그때 당시에 버닝썬 승리게이트 그거 터진과 동시에 주말 장사도 망하고, 또 가까운 곳에 국민연금도 세종시로 옮기면서 평일 장사 주말 장사가 다 하락세를 내리꽂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더불어 아버지의 건강도 악화되셨고, 제가 무려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아버지를 병 간호를 하면서 투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결국 10월 20일 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10월 말쯤 돼서 새 점주가 들어오셨고, 저를 계속 써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뭐 마진도 안 맞고 자기는 태어나서 일해오면서 알바생한테 4대 보험 및
퇴직금조차 한번 챙겨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 하면서 저를 쓰지 않는 걸로 불허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상실감과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었다는 그 상실감에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도 유튜브라는 것에 한번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9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도 흘렀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또 싸늘하게 차가웠습니다. 정확히 2019년도 12월쯤 돼서 건강보험료 피보험료를 해서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 과도할 만큼의 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2년 6개월 일했던 편의점 점주님이 월급하고 퇴직금을 챙겨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머니랑 저랑 어찌어찌 좀 존버라 그러죠. 좀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매월 15일마다 월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 달에 열흘쯤 지나면요, 우편함 통에 공과금 용지들이 하나둘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일쯤 되면은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그 폭탄 요금에 어머님하고 저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밖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뒤늦게 제가 좀 후폭풍처럼 몰아쳐오는 바람에 너무 우울감이 너무 심해진 상황이라 실업자가 돼서 받는 실업급여며 뭐며 그런 거 하나 챙기지 못할 당시였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왔거든요. 그 유튜브에 한답시고 준비한 기간도 한두어 달 넘어갈 때마다 한 곱이 넘기는 게 너무 숨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유튜브 헬스밖에 했었던 거예요. 주로 할 수 있었던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었던 남양 특집으로 했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실제로 귀신 경험단 얘기도 하는 영상도 올린 적도 짧게나마 올린 적도 있고, 저는 주로 이렇게 또 혼잣말을 또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혼잣말 에세이라는 영상 했는데, 영상이라기보단 주로 그때는 마이크 앞에 앉아서 워드 문자 글 쓰는 파일만 올려놓고, 그때는 부금도 저작권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혼잣말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동물의 숲 부금을 깔아놓고 그렇게 한 적이 여러 해였거든요. 근데 구독자나 시청률은 거의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흘렀어요. 2020년도 6월쯤이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아는 지인을 만나서 저한테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가보라고.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행스럽게도 노원구 고용보험센터 가서 6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취업활동을 하시라고. 그래서 원래 한 달에 한 번꼴만 해도 되는 거를 저는 무려 일주일에 4-5번을 취업 활동을 부지런히 인터넷으로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준다는 돈은 공으로 농으로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9년도 여러분 어떤 해인지 아시잖아요. 말일쯤 다 돼갈 때쯤에 2020년도 말 다 돼갈 때쯤에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고 2단계 나중에 3단계까지 갈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2020년도 11월 30일 기점으로 제 실업급여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2020년도 12월까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실업급여 받은 돈으로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갤럭시 A80 중고품으로 하나 사고요. 그리고 이 삼각대, 지금 흔들리죠? 이 삼각대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먹는 영상을 찍거나 쿡방이라고 해서 요리하는 방송을 찍거나, 가끔 우리 쌍둥이 조카 녀석들을
귀여운 모습을 모자이크 살짝 해가지고 어수룩하게 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풍경들, 절경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끝났죠? 윤호의 토요일, 로또에 관련된 혹은 연금 복권에 관련된 영상들을 주구장창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현실의 복은 너무 냉혹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저를 사랑해줄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라고 하는 그 숙제,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걸 해결해야 되지만은 수익 창출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제 구독자 수는 136명입니다. 그리고 시청시간은 총 1000몇 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을 부지런히 이렇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조회수가 꾸준히 와서 봐주시는 열혈한 구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4명 혹은 5명. 간헐적으로 스팸 댓글도만 몇 번 달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부지런히 제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고 또 올해 2021년도 2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편의점 알바 15년, 로또 외길 인생도 17년, 그리고 백수생활 현재 2년째 하고 있는 윤호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그 크루 멤버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자기소개 및 PR하는 이 영상을 찍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아직 따로 별다른 이렇게 당첨이 됐는지 크루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고 아직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제 5월 16일이었습니다. 어제 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계셨던 그 작은 방에 가서 그 방에 지금도 아직도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최근에 제가 아버지한테 따라드렸던 소주 한 잔이 있거든요. 저 어제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많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자식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또 불면 소리를 또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무너져 내려듯이 울고 울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어제 문자가 하나 딸랑 오더라고요. 무슨 문자였냐면은 제가 원래 편의점 알바 일할 당시에 월급을 주로 15일 받았잖아요. 그러면 매월 17일마다 제가 카드 대금 결제 날이 17일로 그때 해놨거든요, 일부러. 대부분 카드 대금 결제 날 말일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했거든요. 그 카드 대금 내역이 딱 빠져나갔는데 진짜 쓴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돈이. 그런데 통장 잔고도 같이 뜰 거 아니에요. 뜬 걸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돈이 정말 없는 거예요. 다음 달은 진짜 어떻게 버티지 할 정도로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럽고 겁이 나고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월 중순인가 4월 초부터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눈칫밥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았고 옳은 말씀이시니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나가서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단다, 윤호야. 엄마도 이제 돈을 못 벌고 있고 나이도 들었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써줄 데도 없고 말이야. 너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니? 뭐라도 해라. 싱크대에서 밥을 몰래 꾸역꾸역 소리 안 내고 먹거나, 혹은 저기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요양을 했었던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 스마트폰 요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편집 기술이 없어요. 그냥 이 작은 갤럭시 A80 요 스마트폰 안에 자체적으로 있는 편집 기능으로 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잔재부리가 좀 생겨서 특이한 짤모음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5월달 이후로 참 더 힘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카네이션 한 번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5월 8일날 또 불효스럽게도 생일이에요. 올해 44살이 되었고요. 그날 로또 1등 꼭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로또 한 장 5,000원어치 해갖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원기 좀 회복 좀 하라고 닭고기 살 한 점씩 다 뜯어내서 미역국에 넣어서 미역 닭국과 그리고 김치 등갈비찜, 그리고 콩나물 무침, 오이 무침, 고기는 못 사줘서 미안한 마음이셨는지 두부구이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목넘김이 너무 꾸역꾸역 넘어가기가 참 좀 힘이 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카네이션 한번 못 선물해 드렸는데 죄송했죠. 그리고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5월 18일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집이 부처님 오신 날이 생신이세요. 기독교 신자셨는데. 어이구야, 진짜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뭘 못해드리고 어머님한테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못해드린 이 못난 아들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진짜 뭐라도 해도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휴.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요, 요즘도 그런 걸 해요. 모두가 잠드는 새벽녘, 자정 12시면은 저만의 통곡의 벽이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요, 이웃의 창가에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비춰져요. 반대편 교회 청탑에서 내리비치는 붉은 네온사인의 십자가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항상 그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저는 진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요즘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예전과 달리 죄송합니다. 오늘도 어머님한테 불효를 저지른 하루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못난 아들 돈도 없고 뭣도 없어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해서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내 가족, 내 가정이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배고플 때 배고파하고 졸음이 올 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가끔 저 먼치서 달 하나 덩그러니 떠있으면 달님께도 도선마 기도드리고요. 가끔 위성인지 진짜 별인지 모를 서울 하늘에서 겨우 김서방 찾기식으로 볼 수 있는 별 하나만 반짝거려도 별님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셨었던 그 작은 방, 그 방 안에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가 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그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제발 좀 로또 1등 당첨돼서 엄마랑 동생이랑 올 쌍둥이 조카 녀석들하고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랬던 제가 어제는 아버지가 계셨었던 그 방에 들어가 엉엉 울고 아버지께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에는 또 나라에서 한시적 생계지원금 준다는 것도 신청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이거 또 한번 심사 과정 거쳐서 조사 들어가고 또 연락을 문자나 전화를 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게 또 과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100%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머니랑 일단 세대 분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대략 한 회차로 50여만 또 2회차분은 또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받게 되면 어머님한테 일단 돈 웬만하면 다 드리고요. 한 10만원 정도는 제가 따로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통장 잔고에 돈도 없고 나갈 때는 이렇게 많은데 어머님한테도 크게 도움도 못 드리고 그러니 너무 죄송할 따름이죠. 여러분, 전 요즘 이런 명상의 글귀를 매일 마법의 주문처럼 읊조리곤 합니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다. 항상 셀 수 없이 수없이 읊조리고 읊조려 봅니다. 아이고, 내일은 또 아버지 생신인데 어떡하죠? 이제는 뭐 하나 먹고 싶어도 사지 못할 엄두도 안 나요. 정말 돈이 없거든요. 하루에 1,000원 혹은 2,000원 혹은 몇백원 혹은 990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돈 나갈 일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돈 벌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따라 극단적인 선택, 자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강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커플 연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항상 푸르르고 파란 하늘빛이 감돌던 날엔 항상 한강 데이트를 제가 꿈을 꾼다고 사랑하는 여자의 무릎베개에 누워서
혼이 잠들고 싶은 그런 상상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상을 말이죠. 근데 그 한강을 갔는데 그 한강에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앉아서 한강을 내려보는데 많이 힘이 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동네 산에 올라서 햇살 맞아가면서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있겠지 않은 그 해법, 그걸 또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보지만 답이 없는 현실이네요. 너무 냉혹해요. 그때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인데요, 뭐가 더 눈에 꽂혔는지 알아요? 연인들? 아니요.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온 작은 꼬마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쌍둥이 조카 녀석들 데리고 한강 고수부지 이렇게 놀러와서 재밌게 놀다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이 못난 삼촌,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못난 아들, 못난 오빠, 못난 삼촌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유튜브 영상을 현재 미리 다 찍어 놓은 것들 다 편집해서 한 번에 다 많이 다 몰아서 좀 다 올려놓고요. 다음 달 6월에는 아마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돈도 없고 이 유튜브 할 만큼의 여력도 없고 많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살면서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을, 이렇게 아픔, 이걸 이렇게 안고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되돌아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난 잘하고 싶은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돼요, 잘.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정말 돈 나올 때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했었던 로또도 이제 돈이 없어도 못해요. 제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로또 1등도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궁핍해져 있습니다. 그 가난, 이 고난, 이 역경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어머님 홀로 남으신 나의 나라, 나의 어머니도 진짜 크게 어디 아프시거나 어떻게 잘못될까봐 솔직히 더 겁이 납니다. 이 아들은 가진 것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러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할 때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그거라도 방송을 또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저작권 라이센스를 허락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20세기 폭스사 코리아에다 손편지도 써서 보내봤고, 어떻게 팔로가 되어서 어떻게 좀 방송할 방법을 찾고 또 찾아봤지만 그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선 라이브를 했다가 경고 한번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또 한번 또 해보려 했더니 이번에는 디즈니로 라이센스가 그쪽으로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제 마지막 노른자 땅 한국어 더빙 버전 X파일도 할 수 없게 되어서 가까스레 제가 ASMR로 만들어서 짧게나마 올려서 한국어 X파일 더빙 버전도 방송하고 싶은 방법을 할 줄 아는 걸 알려주실 분 있으면 도움 요청도 해봤고,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카카오TV에서도 해봤고, 팝콘TV에서도 해봤고, 아프리카TV에서도 했는데 저작권 그것 때문에 아니 되더라고요. 그래도 팝콘TV에서는 일말에 조금은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쉬운 아까운 추억의 명작 외화 시리즈 X파일, 그것도 저 혼자만 알 만큼 그렇게 묻혀졌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전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제 상황은 더 나아지긴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나빠진 상황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울어도 눈물만 납니다. I'm just wanna live. 난 단지 살고 싶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도와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구걸합니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에 그 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은 후원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윤호를 위해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I'm just wanna live.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그 유튜브 숙제를 꼭 깨서 약소하게나마 적게나마라도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후원도 부탁합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이윤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행복해지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5월도 어떻게 고비를 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정말 없습니다. 꿈꿔봅니다. 희망해봅니다. 로또 1등 당첨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갖고 싶은 건 마음껏 갖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 나날을 꿈꿔봅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이윤호 살고 싶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호였습니다.